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알아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그 산화, 그다음 환원 이런 걸 배웠었죠, 그죠? 근데 그 산화 환원 따질 때 그 기준이 되는 걸 뭘로 이용했나요? 그렇죠? 산소의 이동을 통해서 산화 환원 반응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 산소하고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 산소를 잃는 반응, 산소랑 헤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환원 이렇게 불렀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산화구리가 탄소를 만나서 구리하고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이 반응, 지난번에 우리 그 겉불꽃, 속불꽃에 넣어서 그 반응을 봤었죠. 자, 이때 탄소는 생성물에서 지금 산소랑 결합하고 쓴 이산화탄소가 돼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산화.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은 C, 탄소. 그 다음에 여기 보는 산화구리는 봤더니 CuO죠. 산소랑 결합하고 있는데 생성물에선 구리만 있죠. 그러면 산소랑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간 거죠, 산소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환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환원되는 물질은 CuO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요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산소의 이동에 의해서 산화하는 반응 이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개념을 확장할 거예요. 개념을 확장해서 똑같은 산화하는 반응인데 이번 시간에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뭐 전자의 이동이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던가 어떤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예전에는 이거 수업 시간에 열심히 외우게 시켰는데 지금은 뭐 외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좀 알고 있읍시다. 여기 좀 보니까 금속의 이온화 경향 이렇게 해서 이제 참고하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보니까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성, 납, 수소, 구리, 수은 뭐 이런 금속들이 쭉 나열되는데 물론 수소는 금속은 아닌데 수소를 기준으로 보통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전자를 잘 내어놓는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 다음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어렵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랑 구리가 있다. 그럼 마그네슘이랑 구리가 있으면은 이 두 개가 있는 금속일 때는 누가 전자를 잘 내놓는다? 마그네슘이 전자를 잘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구리하고 은이 있다. 구리하고 은이 있으면 누가 더 전자를 잘 내놓을까요? 이때는 왼쪽 편에 있는 구리가 전자를 더 잘 내놓고 은은 전자를 잘 내놓기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온화 경향이라고 부르고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자세히 외우진 않더라도 대충 마그네슘보다 구리보다는 마그네슘, 은보다는 구리 뭐 이렇게 좀 이쪽 왼쪽 편에 있는 게 산화가 더 잘 된다. 전자를 잘 내놓는다.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교과서에는 한 서너 가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이거 한 번씩 읽어보고 여러분들 한번 이거 써보길 바래요. 쓰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182쪽 보면은 황산구리 수용액과 마그네슘판의 반응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마그네슘 판이 있네요. 마그네슘 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황산구리 수용액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황산구리를 물에다 녹인 거예요. 수용액이니까. 그럼 황산구리 수용액에서는 구리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냐면 Cu2 플러스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Cu2 플러스 이온이니까 얘는 전자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그 와중에 이제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그네슘 판이 이제 들어온 거죠. 상황 이해됐나요? 자, 이제 황산구리를 물에 녹였어요. 물에 녹이면은 구리는 그때 구리 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Cu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 마그네슘판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가 나와 있네요.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에 금속 마그네슘판을 넣음. 시간이 흐르면 수용액의 푸른색이 옅어진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푸른색인데 옆에 그림 보니까 푸른색이 어떻게 됐어요? 더 옅어졌죠. 그럼 푸른색이 옅어진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좀 이따 좀 설명하겠지만 이 푸른색이 생기는 이유, 이건 뭐 때문에 푸른색이 생기냐면은 황산구리 수용에서 푸른색이 생기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구리 이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리 이온. 자, 그러면 푸른색이 옅어진다는 얘기는 구리 이온의 개수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이제 이해했겠죠? 자, 이제 설명 다시 합니다. 자, 우리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 마그네슘판을 집어넣었어요. 넣었더니 황산구리 수용액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고, 그 다음에 봤더니 마그네슘판에 뭔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마그네슘판에 결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자, 이건 실험 우리 잠깐 이해했죠? 자, 변화가 일어나는 까닭 했는데 여러분들은 잠깐 교과서에 그 줄을 쓰길 바랍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의 푸른색은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구리 이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색이 옅어지는 이유는 구리 이온이 뭐가 된 거예요? 구리로 석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이온이 없어졌는데 그냥 없어지면 뭐 다른 걸로 간 거 아니라 구리로 석출이 됐습니다. 그 석출된 건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마그네슘 판 위에 이렇게 구리가 석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구리가 석출이 됐고, 그럼 마그네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이 되어 수용액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럼 마그네슘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점점 줄어듭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나요? 아까 우리 뭘 배웠어요? 그렇죠. 참고사항으로 하라는 거 배웠죠? 칼카나마 아라철리 수구수은. 그 칼카나마 아라철리에서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전자를 더 잘 내놓습니다. 전자를 잘 잃어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내놓은 전자 두 개를 구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리 이온이 받아서 구리로 석출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을 봤더니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산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환원이라고 불러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는 산소를 얻는 반응이 산화, 산소를 잃는 게 환원이었죠. 근데 전자 이동했을 때는 반대가 됩니다.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이 돼요. 자, 예시 봅시다. 금속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것. 아까 봤더니 구리하고 마그네슘 같이 있으니까 마그네슘은 전자를 구리보다 더 잘 잃죠. 그래서 그놈은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이 됩니다. 자,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그렇죠. 구리 결정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환원이라고 불러요. 정리 잘 해놓읍시다. 자, 그럼 요거를 다 산화하는 반응을 일일이 산화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온 반응식을 이용해서 씁니다. 이온 반응식을 이용해서 쓰는데 자, 우리 먼저 봅시다. Mg2 플러스 하면 마그네슘은 그렇죠.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안정화된 상태가 됩니다. 18쪽 같이. Cu2 플러스 E 마이너스 요거는 전자 여기 마이너스 여기 의미하는 게 뭐다? 여기 의미하는 게 전자예요, 전자. 자, 그러면 요 뜻은 마그네슘은 최종적으로 마그네슘 이온이 됐는데 마그네슘 이온이 되니까 전자 두 개를 어떻게 됐어요? 내놔야죠.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잃어버린 전자를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구리 이온이 그 전자 두 개를 받아서 구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마그네슘하고 구리 이온이 있을 때는 마그네슘이 이온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즉 전자를 더 잘 잃기 때문에 이런 반응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이 됐고
구리 이온은 구리가 됐죠. 그러면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과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구리가 됐죠.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산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환원됩니다. 구리가 되는 걸 우리가 환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은 그렇죠.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그리고 그걸 화학 반응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교과서에 화학 반응식 잘 나와 있으니까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물음이 있네요. 그럼 마그네슘 판에 생긴 결정. 마그네슘 판에 생긴 결정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구리 이온이 환원되어 생긴 금속 구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마그네슘 판에 구리가 쫙 붙었겠네요. 이게 바로 이제 도금이 되는 거예요. 도금. 특정 금속으로 판을 입힐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82쪽 보면 구리에 매달린 은빛 물질은 무엇인가 해서 해보기 실험이 나와 있죠. 우리 잠깐 실험 영상을 보고 다음 진도 나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실험 영상 잠깐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구리와 질산 은수용액이 반응하면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험 영상 잘 보셨죠? 이제 이 실험 영상 잘 봤으니까 우리 이제 한번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질산은 수용액 했는데 이 질산은 이건 어떻게 쓰냐면 화학식으로 AgNO3 이렇게 씁니다. 요게 질산, 요게 Ag가 은이죠. 그리고 이 수용액 상태에서는 뭐 질산은 내어놓고 은은 어떤 상태로 있냐면은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고 Ag 플러스 은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뭐 그 나머지 것들은 실험 통해서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할 점 실험에서도 설명했지만 질산은 수용액은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해됩니다. 그래서 빛을 분해되지 않도록 뭘 이용해서 보관해야 된다? 알루미늄 포일을 써서 보관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검은색 도화지에 밑그림 그리고 거기다 구리 테이프를 오려서 붙이는 거 실험 과정 봤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면봉으로 요 가장자리에 뭘 지금 묻히나요? 질산은 수용액을 면봉에 묻혀서 구리 테이프 가장자리에 쫙 바르고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질산은 수용액을 바른 곳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되는 거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의 182쪽에 내용 정리합시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구리 테이프 주위에 뭐가 생겨요? 하얀색 물질이 생깁니다. 은색 물질이. 자, 정리했죠? 자, 구리 테이프 주위에 생긴 물질은 무엇일까? 관찰할 결과를 토의해보자 했는데, 구리 테이프 주위에 생긴 물질은 은이온이 환원되어 생긴 금속은이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자, 구리 테이프 주위에 생긴 물질은 은이온이 환원되어 생긴 금속은입니다. 아까 봤지만, 자, 구리하고 은하고 있으면 누가 더 산화가 더 잘 되나요? 그렇죠. 이제 왼쪽에 있는 구리가 산화가 잘 되겠죠. 근데 아까 은 이온 상태에 있으니까 구리가 산화가 더 잘 되니까 구리가 잽싸게 구리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어떻게 해요? 내놓죠. 그러면 그 전자를 누가 받아가는 겁니까? 은이 받아가면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답을 이제 써보면은 구리 테이프 주위에 생긴 물질은 은이온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환원되어 생긴 금속은입니다. 이해됐죠? 자, 구리 테이프 주위에 생긴 물질은 은이온이 환원되어 생긴 금속은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질산원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써보고, 자, 반응물은 우린 지금은 산화하는만 따지니까 은이온이 지금 반응하고 있죠. 또 뭐가 반응하고 있어요? 구리가 반응하고 있죠. 자, 그럼 생성물을 보니까 생성물은 뭐가 생겼나요? 은이 생겼고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이 생겼죠. 자, 설명합니다. 반응물에서는 은이온하고 구리인. 뭐 질산은 지금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산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산화하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거는 구리하고 은이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를 잃는 물질은 뭐예요? 구리죠. 구리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구리가 잃어버린 전자를 누가 받아가요? 은이온이 받아가서 전자를 얻는 물질이죠. 그러면은 산화되는 건 뭐예요? 구리. 환원되는 건 은이온 이렇습니다. 아까 마그네슘하고 구리에서는 어땠나요? 황산구리에서는 구리가 환원이 됐죠. 마그네슘이 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속을 사용하고 어떤 용액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같은 것도 같은 이온이라도 어떨 때는 산화되고 어떨 때는 환원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리와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 보면은 지금 이건 교과서 183페이지에 나와 있죠. 페트리 접시에 구리 테이프를 붙이고 질산음 수용액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 페트리 접시 보이고 이런 모양의 구리 테이프를 붙이고 그 다음에 질산음 수용액을 이렇게 쫙 묻혔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수용액이 점점 푸르게 변하고 푸르게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 수용액은 점점 푸르게 변한다는 얘기는 구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구리 이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리 테이프에 은결정이 생긴답니다. 구리 테이프에 은결정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 쓸 수 있겠죠. 은이온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리가 내놓은 전자를 이용해서 은이 되는 거죠. 자, 상황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다 종합적으로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되고 그 다음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전자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이온 표시하고 이쪽에다 오른쪽 편에다 플러스 E 마이너스 하면 전자를 잃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잃어버린 전자를 은이 받아서 은이온이 받아서 은이 되는데 이거 봤더니 이자가 생겨 있네요. 무슨 뜻이냐면은 구리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구리 이온이 되는데 이때 전자 두 개를 내는데 은이온은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은이온은 전자 한 개만 받으면은 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자를 지금 구리가 몇 개 내놨어요? 두 개를 내놨으니까 은이 몇 개가 반응하는 거예요? 은이온이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은 두 개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은 CU가 CU2 플러스가 플러스 E 마이너스. 그 다음 환원 반응은 EAG 플러스 더하기 E 마이너스가 EAG. 이렇게 되면 환원 반응이 되는 거고, 전체 반응식은 뭐 이제 전자는 이제 따지지 않고 구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리 이온. 은 이온은 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리가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은 이온이 구리가 잃은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환원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봤더니 그럼 어떤 한쪽이 전자를 내놨어요. 어떤 한쪽이 전자를 내놨어. 그러면은 내놓은 전자를 누군가는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어떻게 된다?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은 하긴 했는데, 산화하는 반응은 어느 한쪽만 일어날 수 없어요. 산소를 잃어버렸으면 산소를 얻어가는 쪽도 있어야죠. 전자를 내는 쪽이 있으면 전자를 얻어가는 쪽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 정리 좀 잘 해봅시다. 자, 그럼 이 교과서 183쪽의 물음, 구리 테이프에 생긴 결정은 당연히 은이죠. 은 이온이 환연되어 생긴 금속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 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렌즈 했는데, 교과서에 이제 183쪽에 야외에서 색이 진해진 안경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야외에서는 이렇게 색이 진해졌다가 실내에서는 이렇게 투명해지는 안경이 있답니다. 그 안경 원리 잠깐 설명해 봅시다. 그 교과서에 설명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냥 조금 더 써놨어요. 자,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한 렌즈에서 나왔는데, 렌즈에 염화은과 염화구리를 결정이 골고루 퍼져 있답니다. 렌즈에 염화은하고 염화구리 결정이 골고루 퍼져 있는데, 햇빛을 받으면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고 염소로 산화된답니다. 자, 염화이온은 Cl-인데 염소가 된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온이니까 지금 전자 하나를 더 받아서 이온이 됐겠죠. 그래서 염소가 되면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야 됩니다. 산화가 됩니다. 자, 은이온은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고 됐으니까 음이온은 염화이온이 잃은 전자를 어떻게 돼요? 얻겠죠. 그래서 은으로 어떻게 된다? 환원이 됩니다. 뭐 우리 자세히는 알 필요 없고, 염화이온에서 여기서 AgCl에서 요거는 산화, 요거는 환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의 농도에 따라서 렌즈의 색이 점점 어두운 색으로 변환됩니다. 그러면은 염화이온이 많이 산화돼서 은이온이 환원되려고 그러면 햇빛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햇빛을 점점 많이 받게 되면은, 그렇죠, 환원되는 은이 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은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색깔은 무슨 색깔이 될까요? 점점 어두운 색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네. 자, 우리 교과서 183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83점 스스로 확인하기 봅시다. 1번,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하죠. 야, 이거는 뭐 쉽게 답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알루미늄 포일의 염화구리 수용액을 2에서 3방울 떨어뜨렸더니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났다 했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 그 이온화 경향 보면은 알루미늄 여기 쓰면은 AL입니다. AI 아니에요. 그 다음 구리는 이쪽에 있죠. 그러면 누가 더 산화가 더 잘 돼요? 당연히 알루미늄이 산화가 더 잘 되죠. 자,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의 염화구리 수용액을 2, 3방울 떨어뜨렸으면은 염화구리 수용액이니까 이때 구리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나요? Cu 2 플러스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이 산화가 더 잘 되니까 알루미늄 이온이 되겠죠. 그런데 알루미늄은 몇 개를 잃어버려서 알루미늄 이온이 되냐면은 3개를 잃어버려서 알루미늄 이온이 됩니다. 전자 3개를. 자, 그리고 구리 이온이
구리 이온은 뭐가 돼요? 구리가 되죠. 왜냐하면 전자를 내놓는 게 있으니까 전자를 얻어가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전자 알루미늄이 내어놓은 전자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구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는 2 플러스에서 CU로, 그러니까 금속구리로 환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3개를 잃고 얘는 2개를 잃으니까 양적 관계를 맞춰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2개하고 구리 3개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최소 배수죠. 알루미늄, 아니, 최소 배수가 6이니까 알루미늄 2개가 구리 3개랑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산화된 물질, 여기서 반응물에서 찾아야 되겠죠. 산화된 물질은 그렇죠. 알루미늄이죠. 환원된 물질, 역시 반응물에서 찾아야 되겠죠. 구리 이온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에 염화구리 수용액을 2, 3방울 떨어뜨리면은 구리 이온은 구리로 환원되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이온으로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그렇죠. 이온화 경향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온화 경향까지 모르더라도 이 화학식하고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들 많이 다뤘는데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이랑은 좀 반대죠. 지난 시간에는 산소를 얻는 게 산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전자를 잃는 게 산화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 잘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내용 한번 꼭 정리하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